제가 초등학생 때 저희 집에서는 삼촌이 같이 살고 있었어요. 삼촌은 공장에 다니다가 해고를 당해서 집세조차 못 내서 저희 집에 들러붙은 것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뭐 하나 일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저와 같이 집에서 뒹굴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도 한 푼 없었고 매일 술 먹고 잠만 자던 삼촌이었지만 조카인 저는 무척 귀여워했었어요. 가끔씩 자기 돈 들여서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주기도 하고 같이 낚시를 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런 삼촌을 꽤 좋아했었습니다. 삼촌이 집에 들러붙고 반년가량 지난 어느 늦은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 아버지와 삼촌이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여서 싸우고 있었기에 저는 듣던 라디오를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고 삼촌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저는 혹시 제 방으로 오나 싶어서 긴장했지만 옆에 있던 미닫이 문이 쓱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대로 잠에 들었죠. 다음 날인 일요일이었어요. 부모님은 가게를 보러 나가시고 집에는 저와 삼촌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은 모르는 척하고 TV를 보면서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곧이어서 삼촌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저는 조금 긴장한 채로 삼촌 안녕 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촌도 그거 맛있어 보인다면서 같이 간식을 먹기 시작했죠. 야, 너 이거 다 먹으면 나랑 같이 낚시하러 갈래? 삼촌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도 삼촌을 좀 위로해줘야겠다는 생각에 응 하고 크게 대답했습니다. 낚싯대를 2개 들고 낚싯도구를 챙겨서 물통에 넣었죠. 그리고 저와 삼촌은 평소에 낚시를 하던 근처 폭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폭포는 전날 내린 비로 수위가 높아져서 탁한 황토물이 사납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어요. 삼촌, 별로 안 잡힐 것 같은데? 라고 제가 말하니까 삼촌도 어떨까? 일단 좀 해볼까? 라고 대답했어요. 이런 때 오히려 잘 잡히는 것도 있어. 뱀장어로도 한번 낚아보자. 그리고 삼촌은 폭포를 향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안쪽까지 가야 하나 싶으면서도 삼촌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죠. 삼촌은 폭포 앞에서 높은 바위 곁에서 멈췄습니다. 예, 여기서 낚시하자. 한번 올라와봐. 삼촌은 저를 들어 올렸습니다. 제가 바위 위에 올라서니까 삼촌은 물 상태가 좀 어떠냐고 잡힐 것 같냐고 물었어요. 저는 탕류가 소용돌이 치는 수면을 내려다보면서 물고기 그림자를 살폈죠. 생선 같은 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잠시 수면을 내려보다가 저는 문득 삼촌이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바위 아래에 있던 삼촌은 제 등 바로 뒤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밀어 떨어뜨리려던 것처럼 양손을 가슴 부근까지 올린 채였습니다. 그런 삼촌의 모습을 보고 저는 돌처럼 굳었어요. 삼촌의 표정은 무표정하고 힘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울려 퍼지는 것은 매미 울음소리뿐 시간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전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삼촌의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땀이 뺨을 타고 흘렀고 움직이지 못하는 와중에 그저 심장 고동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 얼마나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삼촌 뒤쪽 수풀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삼촌도 깜짝 놀라서 수풀로 눈을 돌렸어요. 근처에 아저씨 같은 사람이 저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지나쳐 갔습니다. 저는 삼촌 곁을 지나쳤어요. 오늘은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나 먼저 돌아갈게 라고 말하고 걸어갔어요. 폭포에서 조금 멀어진 후에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도망쳤습니다.
뒤를 보면 그 눈을 한 삼촌이 등 뒤에 있을 것만 같아서 저는 앞만 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왔을 무렵에 저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저는 집에 들르지도 않고 곧장 부모님이 있던 가게로 향했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저는 거기서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부모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삼촌은 그날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밤에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삼촌은 며칠 후에 폭포 밑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폭포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았고 삼촌은 혼자 낚시를 하다가 실족을 해서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돌아왔던 낚시도구 상자에는 삼촌이 쓴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거기에는 저를 데리고 간다 라고 써 있었습니다.